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6일 목요일 현충일입니다. 비트코인 71,200달러, 7만 달러 상승 이후 신규 자금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이더리움 3,800달러 플러스 1%, 새벽 동안 SEC 의장의 이더리움 부정 발언에도 의미 있는 하락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463달러로 신고점 갱신을 했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따라서 반등은 했지만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면 하루 전과 동일하면서 비트코인 오를 때 알트코인도 약간 올랐습니다. 5월 하락장 때만 해도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코인 내리거나 횡보했는데 이제는 알트코인도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고요. 5월 18일 지난 영상에서 중경투 2024년 올해 방향성 정확하게 이대로 흘러간다 이야기 드렸는데 잘 맞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으로 비트코인이 12월 8만 달러 이상 목표로 하고, 우리 중경투 가격들 무조건 비트코인 비중이 50% 이상 홀딩해야 된다, 가격 조정 올 때마다 매수한다, 5월 18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알트코인 연말 불장 가능성은 60% 정도고 그 전까지 주춤하거나 하락 가능성을 예상을 했고요. 때문에 알트코인 바닥 아니면 매수하지 마라, 20% 이내 비중으로 작게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처는 5월에 이야기드린 QQQ 나스닥으로 이미 고점 가격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는 게 나스닥이다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나스닥 또다시 신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분산 투자도 좋지만 거시경제 상황 보아서는 연준금리나 임박해 있고, 나스닥도 화폐같이 낮아지면서 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미국 경제도 호황이면서 쌍끌이로 나스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995년 미국 6% 금리 때도 나스닥은 4년 내내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만 봐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가 없고 2008년 금융위기처럼 미국이 약해졌을 때와는 다른 흐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뉴스만 나오면 분쟁이 있는 국가들 첫 번째로 미국 눈치 보는 거고, 미국 무기 매수하거나 미국 채권을 홀딩하면서 미국의 우호적으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죠. 유럽, 러시아, 중국도 코로나 거치면서 힘이 약해진 상태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까지 미국이 있으니까 이란 대통령 사망에서 보듯이 미국 내정 간섭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반드시 50%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나스닥 지수 투자도 괜찮습니다. 5월 18일 중경투 영상 보고 비트코인 나스닥 투자를 했다면 편안하신 거죠. 요로의 새벽 동안 SEC 의장 CNBC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ETF 첫 단계 통과는 시켰지만 거래 승인되는 다음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투심 약화시키는 발언을 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월 비트코인 ETF 상장된 이후에도 겐슬러 인터뷰 나올 때마다 이더리움 ETF 안 될 것이다,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승인을 시켰고요. 겐슬러 인터뷰가 2022년까지만 해도 시장 호재나 악재로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큰 의미를 못 가지고 가격도 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나 SC시장 모두 처음 임기 시작한 2년간은 자신이 얼마나 시장 영향이 큰지 모르고 작심 발언했다가 몇 년 지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고요. 그나마 인터뷰에서 건질만한 내용은 모든 토큰은 증권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전 관점에서 토큰은 적절한 공시가 부족하다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23년 6월 31개 메인 알트코인 증권 분류만 했을 때도 알트코인 100% 부정적으로 보았다며 이제는 공시만 하면 알트코인도 SEC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는 겐슬러 의장 말보다는 연말돼서 있는 바이든 트럼프 후보의 코인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해집니다. 겐슬러 의장은 오바마 때부터 CFTC 위원장하고 금융 고위직 두루 거쳤는데 다음 목표는 재무장관 자리이고요. SEC가 CFTC보다 8배 이상 규모가 크고 재무장관 자리는 대통령 직속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 재무장관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리죠. 겐슬러가 공무원인데 야심이 없다면 CNBC 나와가지고 인터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옐런 장관만 봐도 CNBC 인터뷰 거의 안 나오죠. 겐슬러가 바이든 정부 아래서 코인 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재선 성공하면 알트까지 ETF는 이번에 겐슬러 말한
제품이어서 기업 정보까지 오픈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참여 가능한 시장 만들 가능성이 높죠. CFTC 위원장 할 때도 이번 SEC처럼 규제가 많아서 시장에 불평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안전한 시장 만들어버리니까 규모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갠슬러가 만들어 놓은 코인판에 숟가락을 얻는 거고, 갠슬러처럼 전문성 높은 대학 교수, 행정 관료 출신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월가에서 부사장, 사장을 데리고 올 수가 있죠. 2020년 전 트럼프 임기 동안 재무장관, SEC 의장은 모두 외부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시키는 대로 시장 변화하는 대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코인 시장 성장에는 긍정적일지 지켜봐야 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갠슬러 의장은 알트코인 시장 침체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알트코인 불장은 올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알트코인 시장 계속해서 키워줄 수 있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과 동시에 중국 자본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비트에서 중국인 신분증 업로드 할 수 있게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진행했고요. 우 블록체인은 홍콩에 이어서 중국 본토에서도 코인 시장 개방하려는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본토 개인은 코인 거래소 이용 못한다고 바이비트 명시는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상승하고 블레러 ETF 상장, 홍콩 이더리움, 비트코인 동시 상장 등 글로벌 코인 시장 흐름이 바뀌니까 중국도 뒤처질까봐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요. 코인 지지 제대로 하고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도 되었다가는 중국은 코인파에서 확실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인은 2021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 시작으로 중국 내 코인 거래는 불법으로 명시를 했고요. 바이낸스, 바이비트 다수의 거래소들 중국 본토에서 철수했고, 글로벌 1등 채굴량 가지고 있던 중국은 채굴 회사도 전기 낭비한다면서 해외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여기 구간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자유낙하를 했고요.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비트코인 반등했고 21년 10월 탭루트 업데이트에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미국 금리 시작과 루나코인 파산으로 비트코인 16,000달러까지 폭락하고, 워렌 버핏 오른팔인 찰리 먼거도 중국이 잘한 거다, 중국처럼 미국도 코인 억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나스닥 살아나고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에 상승 이후 올해 정말 ETF 승인되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바뀐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최근 경제 상황만 봐도 비트코인이 이대로 2만 달러 폭락 오는 확률보다는 10만 달러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21년 5월 당시 코인 시장 억제해버린 중국 고위직이나 전문가들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세대 교체도 필요한 거고요. 결국에 중국은 미국의 코인 패권 빼앗긴 꼴로 코인 회사들 중국 본토에서 이후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에 투자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코인 패권국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바이비트, 호비, OK까지 중국 자본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거기에 채굴회사나 채굴기 모두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미국의 코인 패권 다 빼앗기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인데, 이제서라도 미국 따라가려면 코인 시장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이다 생각이 됩니다. 알트코인 거래가 국민 정서를 해친다고 생각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정도 펀드 투자 형식으로 오픈하는 게 필요한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블렐라 ETF도 거래 못하게 막아둔 상태인데, 2018년 박상기애나 법무부 장관, 21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코인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인사들 싹 물갈이 되고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국 따라 단기 개인 민심만 살피다가는 큰 그림을 못 보는 격이죠. 21년 비트코인 4만 달러에 매수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22년 저점에서 계속해서 평단 낮추더니 결국 비트코인 수익률은 70%를 넘어갑니다. 중남미 작은 나라인데도 비트코인으로 1100억 원 수익을 보았고요. 경제는 코인으로 안정성 찾고 범죄와 전쟁으로 사회도 말끔히 정리해버리니까 80%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이 되었고요. 글로벌 판도가 이렇게 변하니까 중국도 빠르게 변화를 해야지 공산당 지지율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각국에서 코인을 부양하지는 못할 망정 금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찍어내는 화폐 유동성이 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찍어내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제한적인데 거기에 코인까지 억제해서 코인에 못 들어간 돈이 부동산이나 일반 생활물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